이번 시간은 사회 모형부터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분석 모형이나 대인관계 모형은 개인의 경험에 초점을 두었어요. 그에 반해 소셜 모델, 사회 모형은 개인 차원을 넘어서 사회적 환경이 인간과 그의 생활 경험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대표적인 학자가 사츠와 케플란입니다. 사치와 케플라는 사회와 문화 그 자체가 정신질환을 규정하고 치료를 처방하며 환자의 미래를 결정해 주는데 가장 유용하다고 했어요. 여기에서의 이상 행동은 사회적 조건과 그 문화에 따라 정의가 되기 때문에 어느 문화권에서는 정상으로 간주되는 행동이 다른 문화권에서는 정신증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는 거죠. 사츠는 정신질환의 신화라는 저서에서 이런 견해를 밝히고 사회가 정신적으로 비정상적인 사람을 관리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카플란도 소셜 컨텍스처 사회적 맥락에서 이상 행동을 연구했는데 정신건강 분야에서 1차, 2차, 3차 예방의 공중보건 모델을 확대했습니다. 1차 예방은 정신질환의 발생을 예방하는 것이고, 2차 예방은 정신질환의 심각성을 감소시키는 것이고, 3차 예방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손상을 줄이는 것이라고 제시했습니다. 특히 1차 예방을 중시했는데, 이상행동의 원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1차 예방 서비스가 발달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케플라는 특히 가난, 가정 불화, 교육 부족 등 사회적 상황이 정신질환의 소인이 될 수 있다고 믿었고, 불리한 상황은 스트레스 대처 능력을 제한하고 환경적 지지도 부족하게 해서 결국은 부적응적 대처 반응을 야기한다고 했습니다. 위기 상황도 이상 행동이 발생하도록 촉진시키는데, 만약 적절한 자원이 있다면 위기의 극복 경험을 통해 배우고 코핑 메커니즘, 대처 기전을 더 발달시켜서 성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회적 체제를 통해서 이런 지원이 가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치료 과정을 살펴보면 사츠는 정신병원 제도를 비판하고 폐지를 주장했고 환자가 치료 유형과 치료제를 선택하는 자유를 지지했죠. 환자가 치료 유형을 알고 결정할 수 있는 소비자를 뜻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개인적인 문제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에 의문을 가졌기 때문에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정부와 공공기관의 노력을 강조했으며 1차 예방을 위해서 노력했고 고위험 집단을 돕는 정신건강 전문직의 역할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사치는 치료자는 환자가 도움을 청할 때에만 문제 해결을 도울 수 있고 환자는 치료적 만남을 시작하고 자기 문제를 확인하며 치료 권유를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치료자는 환자의 치료가 성공적으로 완결될 수 있도록 행동 변화에 영향을 미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추천할 수 있지만 강압적이지 않아야 하고 환자가 원하지 않으면 입원도 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또한 치료자는 환자의 의지를 위협하는 사회적 요소로부터 환자를 보호할 윤리적 의무도 갖는다고 했습니다. 한편 케플란의 주장에 따르면 사회는 예방까지 포함하는 넓은 범주의 치료적 서비스를 제공할 도덕적 의무가 있고 환자는 소비자로서 적절한 도움을 선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케플란의 공중보건 모델에서 이상적이고 효과적인 1차 예방 서비스 제공은 2차와 3차 수준의 의료 서비스에 대한 요구를 감소시킨다고 했죠. 사회 모형에서의 치료자는 전문인도 될 수 있고 비전문인이 될 수도 있다고 했어요. 성직자, 경찰, 심지어 바텐더까지 또한 미용사 등도 치료자로서 훈련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치료자는 사무실에만 있지 않고 가정방문, 지역사회 강의,
의료 활동 등을 하는데 치료자가 지역사회에 많이 관여할수록 그곳에 사는 대상자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다고 했죠. 지역사회 정신건강 운동은 사회 모형의 근거에서 전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나 국민이 정신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고,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정신질환자들을 위한 치료 체계가 적절하지 않았음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현대적인 시설을 위한 투자와 전문가 훈련 및 연구의 필요성, 지적장애 아동, 알코올, 약물 사용장애 집단과 같이 소외된 집단을 위해서 사회가 나서야 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신질환자들이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준비가 체계적으로 되어 있지 않은 현실이기 때문에 지역사회 정신운동이 정신질환의 발생률 저하에 큰 도움이 되지 못했고, 또한 이러한 미미한 효과에 비해서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효율적이지 않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죠. 네 번째는 실존 모형입니다. 실존주의 모형은 사르트르, 하이데거, 키르케고르와 같은 철학자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또한 마틴 부버와 같은 종교적 철학가의 나, 너 이론과 일치하기도 합니다. 실존 모형은 지금 여기, here and now에 일어나고 있는 경험을 매우 중요시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신뢰하도록 돕고, 다른 이론과 달리 과거의 경험에는 거의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실존주의 이론가로는 게슈탈트 치료의 창시자 펄스, 현실 치료의 창시자 글레이서, 인지정서 행동치료의 앨리스, 의미치료의 프랭클, 실존적 만남의 칼 로저스, 실존 철학과 결합한 랭 등이 대표적인 이론가입니다. 실존주의 이론가들은 인간이 자신이나 환경으로부터의 자기인식에서 괴리되었을 때 이상 행동을 보인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행동 선택의 자유가 없어지고 사회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행동을 보인다고 했죠. 자신으로부터 소외된 사람은 무력감, 슬픔, 외로움을 느끼는데 자기 비판과 자기 인식이 부족하면 진실하고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했고, 정신질환자는 이러한 고통스러운 현실을 포기함으로써 주체성이 흐려지고 비현실감을 가지며 타인을 인지하는 데에도 영향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실존 치료는 현존하는 경험을 중요시하고 인간은 경험하면서 의미를 찾는다는 신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 과정은 만남에 초점을 두는데, 여기에서 만남이란 단순히 두 사람 이상이 만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실존까지 이해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만남을 통해서 과거를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현재를 풍요롭게 하며 미래를 기대하도록 도움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치료로는 의미치료, 로고세라피라고 하는데, 닥터 프랭클이 그 유대인의 강제노동 수용소에서 핍박받고, 그리고 죽어가는 자신의 어떤 그 유대 민족을 보면서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어떠한 치료를 만들어냈죠.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이제 로고세라피, 의미치료라고 하고, 그 다음 게슈탈트 치료, 인지 정서행동 치료 또는 합리적 정서행동 치료, Rational Emotive Behavior Therapy, 리얼리티 세라피, 집단 만남 치료 등이 있습니다. 각 치료의 접근 방법은 조금씩 다르지만 기본적인 가정은 자신의 삶을 자유롭게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고, 환자가 진정한 자기 존재를 깨닫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존주의 이론가들은 환자와 치료자가 같은 인격체라는 점에서 동등하다고 강조합니다. 치료자는 진실을 찾기 위해 방황하는 환자를 안내하는 역할을 하고, 환자가 변화를 추구할 수 있도록 따뜻하고 공감함으로 이끌어주고, 치료 과정은 환자가 실제로 변화된 행동을 일상에서 시도하기 전에 치료자와 함께 시험해 보는 과정이고, 환자와 치료자는 모두 솔직하고 개방적인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환자는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을 수용하고, 치료자에게 의존적이지 않아야 하고, 치료자가 도전과 변화를 제안할 때 능동적인 태도로 참여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